버려졌던 절터가 평화로운 안식처로 다시 태어났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평택 정토사에 얽힌 재탄생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찰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죠? 근데요, 바로 이곳에 버려짐과 변화, 그리고 재탄생이라는 아주 깊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겉모습 너머에 어떤 역사가 잠들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장소에 잊혀진 과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모든 건 아주 오래된 이름 하나에서 시작돼요. 어르신들이 부르던 이름이 뭐였냐면요. 바로 높은 절터였습니다. 어때요? 이름이 참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높은 곳에 있는 절터라는 뜻인데 바로 이 단순한 이름 속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정토사가 생기기 전에 이곳에 또 다른 절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원래 사찰이 있던 곳이 바로 여기 고절산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도 위에 딱 찍히는 구체적인 장소로 다가오죠.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 후기에 약 10평짜리 작은 절이 여기에 세워졌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버려져서 폐사되고 만 거죠. 그 뒤로는 흩어진 기와장 몇 개만 남은 채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 절이 왜 사라졌는지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평택향토사라는 문헌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빈대 때문이었다고 해요. 빈대가 너무 심해서 절을 버렸다는 거죠. 와, 정말 독특한 이야기 덕분에 잊혀진 역사에 재미있는 양념이 더해진 느낌이네요. 자, 그렇게 잊혀졌던 절토가 어떻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버려진 터가 어떻게 다시 발견되고 또 새로운 이론과 철학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과정이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1940년대에 전갑길 스님이 이 버려진 터를 다시 발견하시고요. 1942년에 칠성암이라는 작은 암자를 세웁니다. 그러다 1960년에 공식 사찰로 등록되고 마침내 1984년에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이름 정토사로 거듭나게 된 거죠. 정말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름만 싹 바꾼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사상의 전환입니다. 이전의 칠성암이 북두 칠성의 장수 같은 복을 비는 민간 신앙에 가까웠다면 정토사는 영적인 깨달음과 고통 없는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불교의 핵심 사상, 바로 정토신앙으로 그 철학적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겨온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바로 이 문서가 그 역사적인 순간을 딱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984년 4월 30일자로 정토사라는 이름이 찍힌 사찰 등록증. 이걸로 이 사찰의 현대적인 정체성이 비로소 확립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정토, 이 이름 뒤에는 과연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정토가 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토, 한자 그대로 풀면 깨끗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니까 온갖 욕망과 다툼으로 더럽혀진 땅, 예토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요. 한마디로 모든 고통이 사라진 부처님의 원력으로 만들어진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에는 정토가 어떤 곳인지 정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토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고 8가지 공덕수로 가득 차 있다. 그 밑에는 순 황금모래가 깔려 있고 연못 속에는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핀다. 와, 정말 눈앞에 그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만큼 화려하고 장엄한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깊은 철학이 실제 공간에는 어떻게 녹아 있을까요? 이제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저와 함께 오늘날의 정토사 경내를 직접 한번 걸어보시죠. 우리의 첫걸음은 바로 여기 정문인 정토로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은 단순한 입구가 아니에요. 마치 어두운 바다의 등대처럼 정토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토로를 지나면 연꽃이 가득한 연못, 연지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이 다리의 이름이 바로 극락교, 극락으로 가는 다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라 정토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여정을 한 걸음 내딛는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 상징물은 바로 이 연꽃입니다. 여러분,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에 살면서도 정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정토의 핵심 사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처염상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상징으로 가득한 다리를 건너고 나면 드디어 우리는 사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 바로 대웅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웅전, 대웅이 무슨 뜻일까요? 위대한 영웅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웅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궁극의 승리자,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웅전은 사찰의 중심이고 깨달음을 향한 모든 수행이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사찰이 품고 있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오늘날까지 지탱해온 그 꺼지지 않는 노력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면서 정리를 해보죠. 이 구절이 정토사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가 좋아서 명당이 아니다. 아무리 터가 좋아도 눈 밝은 사람이 없으면 그 터는 명당일 수 없다. 무슨 뜻이겠어요? 중요한 건 땅 그 자체가 아니라 그곳을 신성한 공간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정신과 헌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토사에는 바로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창건주인 법성, 정인 스님은요,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도량을 돌보셨다고 해요. 바로 그 헌신적인 노력이 빈대 때문에 버려졌던 높은 절터를 부처님의 이상세계인 정토로 현실에 구현해낸 진짜 원동력이 된 겁니다. 정토사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정토는 우리가 언젠가 찾아가야 할 저 멀리 있는 목적지일까요? 아니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